1696년 54세에 돌연 케임브리지를 떠나서 런던으로 향하죠. 왜 떠났을까? 네, 바로 아이작 뉴턴에게 새로운 직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뭐야? 어떤 직업이죠? 바로 영국의 조폐국이었어요. 여길 왜 들어간 거야 갑자기? 당시 이제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찰스 몬테규라는 사람이 뉴턴의 친구였는데 뉴턴을 추천해가지고 그 조폐국의 감사직 자리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당시에 되게 월급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약간 꿀보직이었거든요. 좋네. 그래서 친구니까 좀 돈 많이 받으면서 편하게 일해라 라고 보냈는데 뉴턴이 일을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밑에 직원들도 어이가 없는 거지. 저런 자리가 아닌데. 네. 그런데 마침 아이작 뉴턴이 조폐국에 부임했을 때 영국이 심각한 화폐 문제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때였죠. 위조인가? 네. 바로 위조 동전이 성행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위조 만든 사람도 대단해. 심지어 또 아이작 뉴턴은 이제 직접 화폐 위조범을 잡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신분을 위장한 채로 술집 같은 데서 위조범 만나서 정보를 이렇게 캐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사가 가장 치열했을 시기에는 열흘 내내 증인들을 직접 친문을 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일에 진짜 진심이었네요. 네. 신기한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관련된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당시에 화폐 위조범들이 잡히면 이렇게 공중에 밧줄로 이제 목을 매다는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한 얘기에 따르면 이제 뉴턴이 그 모습을 보면서 중력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지독한 분이네요. 그리고 지독한 분이에요. 이후에 아이작 뉴턴은 조폐국 국장 자리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와. 진심이다 진심. 왕립학회는 학회장이었었고 네, 네. 그리고 1,650파운드 정도 되는 최근 가치로 한 2, 3억 정도 되는 연봉까지 받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이게 학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이런 생활을 누리던 아이작 뉴턴은 1720년 인생의 말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큰 위기를 겪게 되죠. 뭐죠? 바로 주식 투자에 아하, 실패해서 큰 여기서. 돈을 날리게 되죠. 아니, 미적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주식을 날리셨어요? 네, 네. 그 배경에는 1720년 영국에서 발생한 남해 회사 주식 버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해 회사요? 네, 이름이 사우스시. 아. 남해 회사요? 네네. 난 남해 회사인 줄 알았어요. 남해 회사였습니다. 보통은 남의 회사에다 투자를 하죠. 네. 남해 회사. 주식 살 때 보통 남의 회사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남해에서는 이제 18세기 초에 영국의 재정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립한 회사인데요. 처음에는 주로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금융회사로 탈바꿈했어요. 야, 안 좋은 회사네. 네. 솔직히 근데 뭐 남해 회사고 뭐고 어쨌든 뭐 어쩌다가 돈을 잃게 된 거예요? 네, 세계 천재인 아이작 뉴턴도 주식 시장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거죠. 당시 남해 회사는 영국 정부랑 계약을 맺어서 남아메리카의 무역 독점권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아이작 뉴턴도 아마 이런 정보를 이렇게 미리 듣고 남해 회사 주식이 비교적 저가일 때 미리 매입을 했습니다. 뭘 그래프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뉴턴 속상하게. 근데 아이작 뉴턴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부유한 투자자들이 자, 남해 회사가 남아메리카 무역 독점권을 얻게 되면 아마 큰 이익을 얻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요. 점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익을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뉴턴이 주식을 팔고 난 후에 남해 회사 주식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그래서 배가 아팠던 아이작 뉴턴이 다시 남해 회사 주식을 대폭 구매를 하게 됩니다. 야, 천장에서 재매입 들어갔네. 네. 그런데 이후에 각종 해상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남해 회사의 경영이 부실해지고 말게 됩니다. 결국 뉴턴이 재매입한 후에 겨우 한 달 뒤에 남해 회사 주식의 거품이 확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죠. 어떡해. 아 그냥 연구나 열심히 하시지 왜 주식을 하셔가지고. 자, 이때 뉴턴은 다시 얼마를 잃게 됐을까요? 전 재산. 꽤 오래 모았으니까 몇십억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이작 뉴턴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약 2만 파운드, 최근 가치로는 약 40억 원 정도를 잃고 말게 되죠.
주식으로 40억을. 이때 주식에서 쓴맛을 본 후에 아이작 뉴턴이 남긴 말이 있는데요. 네, 규현 씨가 읽어주실래요?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 야, 이거 명언이다. 명언이네요. 모르겠다. 너 미적분도 모르는 애가 자꾸 주식을 하려고 그래. 하면 안 돼, 너는. 주식 같은 거. 미적분을 알아야 주식을 한대잖아. 네. 이렇게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고 미적분을 개발해서 수학사의 한획을 그은 업적을 세운 아이작 뉴턴도 주식시장의 광기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었던 뜻이죠. 와, 절대 주식하면 안 되겠다. 효정 씨, 그러면은 뉴턴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건가요? 근데 놀랍게 이 뉴턴이 복구를 합니다. 그 부동산 투자에 또 굉장히 밝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로 32,000파운드 정도를 이제 벌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현재 가치로 약 한 65억 원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는 또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는 그럼 연구만 하고 뭐 취미생활, 뭐 연애 뭐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했습니다. 거의 한평생 연구에만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뉴턴이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을 것 같나요? 사실 널 좋아했어. 의사. 뭐죠? 네. 네, 사실 자기가 평생 동정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제 죽게 됩니다. 전형적인 너드 스타일이네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네.